이제 이재용 전무가 어제 특검에 소환을 받은 걸 두고선 국민들도 좀 놀랐고요. 이게 저 수사기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이재용 전무가 등장한 것이. 그렇죠. 이런 걸 보면 특검이 그래도 수사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소환이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양반 조사받으러 나오는 거 그 반상하는 피의자의 태도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성실하라고 안 했어요. 반성하라고 그랬지. 우리 성실할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 나지고 밤이고 훔치는 사람들한테 뭘 성실히 더 훔치라고요? 잘못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권력체제를 와해시키는 게 수사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 과연 가능한가? 예. 뭐 요즘에도 다시 저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들 많이 합디다. 뭐 배신자 욕도 하고 없는 사실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개인적인 비난은 뭐 제가 뭐 참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저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은 일부러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예. 근데 뭐 언론에서도 아시겠지만 저 사람들은 비자금 가지고 연예인 윤락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것마저도 또 청와대 사람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예인 윤락이라는.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거니까 또 말을 구체적으로 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많이들 알고 있죠 이미. 어떤 건가요? 그 저번에 지금 전략기획실의 핵심 사장단, 부사장단 이런 사람들, 현재 사장단 이런 사람들이 예. 아주 비싼 연락을 했답니다. 연예인들을 동원해서만 했습니까? 연예인이나 대학생이나 그게 이제 검찰에 적발도 되고 수사를 받았는데 예. 최근에 있던 일인가요? 제 근무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고 청와대 사람들의 행위인데 자신들이 차명으로 윤락 대금만 송금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 뭐 자지구리한 일이죠, 사실은. 단편적인. 결국은 이제 그 정도로 도덕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인데. 도덕이란 건 잘 몰라요,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보시면 워낙 강하게 비난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특검에서 데려다 수사를 하면서 지금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를 하는 게. 특검보는 브리핑하면서 이학수 부회장을 공손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4시간 환담했어요. 특검 스스로가.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특검에서 안 넘어오길 하죠, 지금. 귀찮으니까. 근데 대형 거악 범죄 수사에 자신 없거나 하기 싫거나 귀찮아한다면 기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용철 변호사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휘권을 가지고 이거는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예를 들면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는 새 정부 초기니까 새 정부 초기에야 원래 기강도 잡고 바른 사회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합법성이랄지 정의랄지 이런 거는 이야기하면 나쁜 놈 되는 분위기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새 정부의 어떤 친기업적인 성향을 말씀하시는 친기업이 아니죠. 친범죄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어떤 이런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들 얘기하던데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크라임 프렌들리 아닌가? 그렇게까지 그런 성향이 지금 이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사회적 분위기 아니에요, 그게? 예. 저는 이게 제가 시민혁명하자 이런 이야기 하면 나쁜 놈이니까. 근데 정상적 방법으로 해결이 힘들 정도 아닙니까, 지금? 역대 어느 범죄 피의자가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 상대로 버티고 협박한 사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전부 순치돼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삼성이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걸 세뇌돼 있어요. 세뇌 작업이 완료돼 있는 그런 정도 상황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끊임없이 삼성이 그동안 이미지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뇌가 됐단 말씀이고요. 광고도 잘 돼 있죠. 그다음에 이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여론을 주도층, 기득권층에 대한 끊임없는 여론 공작으로 성공적으로 해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자정운동이 일어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지금 불가능이죠. 아니요. 불가능이죠. 그림 취미로 모으는 줄 알았는데 공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내자 이야기 나오고 그림 이야기 나오고 괜히 재밌는 걸로 조금 재밌는 이야기로 흘러가면 본질 흐려질까 봐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때 제가 다 이야기하게 된 건 신부님들이 날도 추운데 저 양반들 오랜 단식으로 몸도 상한 분도 많은데 추위에 단식 투쟁 들어가니 뭐하니 그런 말씀까지 나오시길래 그래서 제가 위헌부담 다 두릅쓰고 제가 여러 가지 제기했잖아요. 법원 서류 조각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대형 범죄들을 제가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서 손이나 댑니까? 특검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다 그게. 그럼 우리나라 수사기관 없습니까? 아니면 저를 혹세무민하는 명예훼손으로 잡아 넣어버리든지 떠드니까 그것도 안 하잖아요. 중앙일보 위장 분리했다. 중앙일보 고소도 안 차려요, 지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수사도 안 하는 그야말로 손 놓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저를 제거하든지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위험한 자다. 계속 떠들면 안 되겠다. 그럼 잡아넣어야죠. 기자회견 후에 진짜 뭐가 바뀌셨어요? 아까 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내신다고 했는데. 제가 공개된 뒤로 신변의 위협이 조금 덜해졌죠. 오히려요? 네, 그렇죠. 죄를 제거함으로써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 왜 그거는 그런지. 댓글을 통해서만 합디다. 댓글을 통해서만 죽으란 놈도 있고 오만 욕들을 다 하던데. 예. 근데 삼성 내부에 댓글 다는 팀이 있어요. 많은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 내부에 댓글 다는 팀이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규직이에요, 그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 여론을 공작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에 관한 기사가 뜨면은. 그렇죠.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150명 정도가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가 이제 댓글들 보면 장난스럽게, 어디 알바가 떠서 알바 아니에요. 라는 얘기 하는데. 정규직이에요. 알바한테 그런 위험한 일 시키면 되겠어요? 삼성은 정규직으로 써요, 그런 거. 그 부분도 확실히 혹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근거 있냐 그러면 또 일방적 주장으로 처리하세요. 제가 또 근거를 여쭙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잘못하면 또 이게 명예훼손이 되고요. 명예훼손은 제가 책임질 건 제가 명예훼손 수없이 하고 신용훼손이라면 많이 했잖아요. 삼성에 대해서. 예. 그 댓글 다는 팀은 어느 소속인가요? 제가 지휘야 장충기인가 하는 사람이 정부 그쪽에서 할 거고 SDS 쪽 소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삼성의 소속은 삼성이라는 게 여러 개 50개 60개 회사가 아니에요. 그게 단일한 회사로 운영되니까. 저도 삼성 구조본에서만 근무했지만은 화재에서 봉급주다가 전자에서 봉급주다가 그러니까 소속이 삼성화재에서 전자로 바뀌었죠. 예. 자기는 그거 의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법인카드 정리한 걸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 개념도 없어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김영철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있을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삼성의 과장들이 모여서 인터넷에서 삼성의 잘못된 역사를 비판하는 모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문호조 삼성에서 이런 신선한 반란이 있다 해서 화제도 됐었는데 이 활동이 한 100여 명까지 커가다가 얼마 전에 폐쇄가 됐다고 해요. 돈을 받았든지 자진이야 강요된 자진이겠죠. 삼성에 노조 만들면 좀 있으면 돈 받고 치우잖아요. 그런 거 내외를 관리 잘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지휘 체계가 살아있도록 놔두는 게 특검의 무능함이라는 거죠. 이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꼭 여쭙고 싶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 날 청취자들한테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런 전화를 저희가 받아봤어요. 생방송 중에.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수선집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서민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서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아니 나라님의 가난을 구제할 수 있어요? 제 말씀 좀 끝까지 들어보시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서민 경제들이 너무 어려운데 삼성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어떤 서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삼성이 기다린 거죠. 끝까지 버티다가 우리 국민들 성격도 급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그놈이지 그만해라. 이런 분위기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상당히 경제진 임원이 많은 데서 그러잖아요. 기업 잡으면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하고 있고. 단적으로 사재단 성명해도 방송에도 한 꼭지 나올까 말까 뒤로 밀려버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삼성 일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중단이 되면 서민들이 더 잘 살게 됩니까? 아니죠.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잘못된 왜곡된 구조로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훔쳐서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나눠주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빼가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삼성의 금융사가 단 한 푼이나 외국에서 벌어옵니까? 삼성화재, 생명카드 전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단위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국민들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죠. 국민들을 위한 말씀. 보도를 이상하게 하니까 피곤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삼성 비자금 의혹을 최초로 공개했던 분이죠.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